그래서 한 게임의 홍보 문구는 실제로 오늘 운빨 좋다면 룰렛으로 큰 한 방에 시원하게 도전하고 통쾌하게 승리해 보세요. 이거 사실 카지노 홍보 문구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와,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임들이었고 저도 홍보 문구까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야, 이런 랜덤한 확률, 불확실성에 기대게 하는 게 와, 사실 좀 놀랍네요. 안녕하세요. 와이미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학교 강의를 가면 항상 듣는 얘기인데 도박 관련 주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정말 익숙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 이번에 도박 5명 하는데요, 3명 하는데요 라고까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총 3편으로 구성된 불법 도박 시리즈 예방교육 차원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박이 갑자기 생겨난 문화도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과연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가 혹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의 도박 징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강사님, 요즘에 청소년 도박 정말 심각하잖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네, 경찰청 통계와 뉴스 등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이 4년간 약 3배 증가했고 2023년 청소년 도박 사범이 그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야. 게다가 최근 5년간 불법 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약 103조 원. 103조 원이요. 네, 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도박은 돈을 잃던 따던 하는 자체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율이 낮은 암수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장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성 세대한테 도박이라는 말을 던져보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 방구석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웨딩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찾기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디서들 이렇게 하게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할 거다는 아닌데 한다 만다 전에 노출되는 거, 즉 도박과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맞닿게 되는 그 접근 경로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접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게임, 쇼폼, 웹툰, 스포츠, 미디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3, 40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아닌데 요즘에 웹툰은 3, 40대도 많이 보는데?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청소년들의 인기 분야라는 거죠. 특히 인기 있는 분야.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야인데 미칩니다. 그거 말고 중요한 공통점은 도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를 느낄 만한 분야인데 도박이랑 연결 지점도 많다. 맞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23년 9월부터 24년 10월 1년 동안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시행했거든요. 그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 16세, 17세의 학생이 약 3천여 명이었어요. 남학생이 2,941명, 여학생이 63명. 이게 47대 1 비율이거든요. 네. 그만큼 남학생한테 몰려 있는 거죠. 도박은 인간이 누구나 접하면 중독성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인데 유난히 왜 남자아이들이, 소년들이 많이 접할까? 그 경로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 1위가 단순 호기심이고 2위가 친구 추천이거든요. 근데 강사님, 이게 성교육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우리가 이 정보가 없으면 호기심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풋 없는 취향은 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뭐 핀란드 가볼까, 뭐 우크라이나 가볼까, 뭐 미국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내 주변에 누가 가봤다, 혹 한 여행지 프로그램을 받거나 라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호기심이라는 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막 갑자기 생기긴 너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갑자기 나 울란바토르 가볼 거야 뭐 이런 아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도박도 노출이 없으면 호기심이 생기기 어렵고 그 구조나 시스템이 생소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즐기는 컨텐츠와 밀접해 있고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거나 이제 뉴스에서 봤던 뭐 타짜에 나오는 뭐 섰다, 고스트 포커 같은 카드 게임이 아니라 이미 아이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으로 그게 짜여져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도박의 특징 4가지가 있죠. 빠르고 간편하고 즉각적이고 불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중독을 더 극대화시키는 특징이기도 한데 게임과 숏폼이 이 특징을 갖고 있죠. 맞죠. 저도 숏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이제 손가락 하나로 슥슥슥슥 다음 거 넘어갈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영상이 뜰지 모르는 그 랜덤, 불확실성.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재밌게 뜨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뭐 쇼츠, 뭐 릴스 한 5개만 더 볼까? 몇 개만 더 볼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3초, 4초 안에 재미가 없으면 바로 넘겨버린 태도도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도박의 시스템 특징들을 좀 더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모바일 게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호흡이 빠릅니다. 아, 빠르죠? 네. 옛날에는 우리 RPG 게임이라고 하죠. 캐릭터 하나 정해서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레벨 올리면서 막 하는 디아블로, 와우 막 이런 거. 그쵸. 하기 싫은데도 뭔가 참으면서 이것만 버티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리니지 보상 기다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팀이나 개인으로 모르는 상대랑 랜덤으로 매칭이 돼서 단판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이 많습니다. 즉 지속성이 없는 게임이 주를 이루는데 이게 미디어가 롱폼에서 숏폼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게임도 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정말 쇼폼 콘텐츠도 그 타임이 짧고 게임도 타임이 짧고 이제 도박도 짧고 이걸 우연으로만 보긴 좀 어렵겠다. 사실은 그 뇌가 가지는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도파민이 나오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좀 차분해지고 반복하는 그러니까 안정된 사이클, 좀 쿨타임이 좀 필요한 건데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자극만 꽉꽉 눌러 담으니까 그 사이클이 무너지겠네요. 의존도도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치명적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게임들 특징을 보면 불확실한 보상을 주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의 이름이 네. 랜덤 디펜스, 아. 운빨 게임. 네. 발음이 좀 그런데 초등학생들 많이 합니다. 네, 인기 게임이거든요. 요즘 네. 메인이 되는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붙는데 아, 이게 저도 해봤는데 이제 캐릭터가 랜덤하게 부여되고 그걸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마동석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모아이 석상 같은 탱커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보는 뷔페 푸드코트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뭐 아무거나 뜨면 그거대로 플레이 해보지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 게임의 홍보 문구는 실제로 오늘 운빨 좋다면 네. 룰렛으로 큰 한 방에 시원하게 도전하고 통쾌하게 승리해 보세요. 이거 사실 카지노 홍보 문구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와,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언급하는 게임들이었고 저도 홍보 문구까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야, 이런 랜덤한 확률, 불확실성에 기대게 하는 게 와, 사실 좀 놀랍네요. 근데 사실 저희 PC 시절도 있었어요. 맞아요. 랜덤 디펜스. 저도 그런 게임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했는데 네,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도 있죠. 모바일 게임은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빈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저희 할 때 게임은 승패 정도가 이제 보상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네가 다죠. 이겼다,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요즘은 한 게임이 끝나면 보상을 줘요. 근데 그 보상도 랜덤입니다. 아, 불확실한 시스템을 통해서 불확실한 승패를 가르고 불확실한 보상을 얻는 거죠. 불확실함이 게임의 시작과 끝까지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불확실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랜덤 뽑기 시스템도 사행성 논란이 꾸준히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는 랜덤 박스 시스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18세 이하는 구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 불확실한 그 랜덤 보상의 쾌감, 기대감을 느껴보면 한마디로 맛을 보면 그거를 도박의 형태로 옮겨가는데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도박과 같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게임과 도박이 흡사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게임을 통해서 도박이 가진 시스템에 익숙하니까 도박을 시작만 하면 적응이 빠르고 빠져드는 것도 빠르겠죠. 게임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했으니까. 아, 예행 연습.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시작이 어려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너무 쉬워요. 쉬워요. 접근도 쉬워요. 네, 접근도 쉽습니다. 아이들 웹툰 엄청 많이 보죠. 아, 많이 보죠. 네, 스포츠도 좋아하죠. 아, 보죠. 네. 손흥민 못 참지. 근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 이 모든 컨텐츠에는 저작권이 붙죠. 그럼요. 공짜로 볼 수 없어요. 중계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나 웹툰 봐야 돼. 나 스포츠 이번에 뭐 토트넘 경기하는 거 봐야 돼. 결제 좀 해줘. 뭐 쿠키 얼마 충전해야 돼? 3,000원만. 3,000대 맞고 싶나 보네. 뭐 그쵸. 네가 덜 마셨니? 매번 달라 그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굉장히 찾기 쉽거든요.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맞아요. 학교에 잘 아는 브로커 친구들 있습니다. 전달자가 있습니다. 네, 어둠의 경로에 능숙한 친구들이 저희 때도 똑같고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불법 웹툰 스포츠 애니 사이트 있죠. 무료로 제공하는. 네. 이게 도박 홍보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무료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해놓고 옆에 도박을 띄워서 유도하는군요. 도박 쪽으로. 맞습니다. 애초에 그 도박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끼 상품이네요, 거의. 네, 미끼 상품이죠. 브라우저 인터넷에 광고 띄우는 거는 광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띄우게 되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라면 불법 웹사이트 도박 광고들을 보면 유통사가 통할 수 없죠. 그쵸. 불법이잖아요. 광고주들이 안 붙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올라온 광고들은 웹사이트 개발하는 단계에서 직접 코드를 넣어서 짠 광고들이죠. 내가 쓰던 거 내가 중고로 팔고 싶다고 보따리 메고 네. 백화점 가서 네. 좌판 깐다고 거기서 장사 못 하잖아요. 네네네. 백화점이랑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광고가 띄워졌다는 건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 웹툰 사이트도 함께 운영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툰 애니 스포츠 결제해서 봐야 되는 콘텐츠는 웬만하면 결제를 해주시는 걸. 그래요. 음지로 가지 않게 양지에서 볼 수 있게. 그 영역을 벗어나면 도달할 수 있는 위험이 도박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도박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꼭 양육자님만 고민하셔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교육자들 혹은 기관 시설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막아줄 수 없을 수 있으니 그 태도를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는 태도를 학습시키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도 도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SNS 플랫폼에서는 도박 사이트 광고 댓글 굉장히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도 쉽게 노출이 돼요. 요즘에는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 형식이 있다라고 하면 AI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도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도박 장면이 중계되기도 합니다. 돈을 걸면 대신 도박해주는 대리 도박이라고 하는데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로그인 안 해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실시간 도박 중계는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전혀 관련 없는 계정을 이제 사다가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 개 사다가 쓰니까 잡초처럼 배워도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 결국 아이들이 즐기는 인기 카테고리를 막 들어가서 채널을 보다가 좀비 계정이 게임 관련 계정이었다. 그럼 그 게임 관련 계정이 어느새 도박 관련 계정으로 바뀌어 있다. 바뀔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은 넘기다 뜨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고도화가 되면서 생활 업무 편의는 좋아졌는데 이런 불법적인 세력 혹은 방식들도 침투하는 것 같아서 참 주목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런 접근 경로에 대해서 미리 위험성을 알아두고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아마 학부모님들, 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왜 이런 위험한 걸 시작하냐. 그죠? 대체 애초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불장난, 칼장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위험한 거를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까. 도박도 그랬으면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도박이 이미 또래 문화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피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막 울려줘야 안돼 해줘야 경각심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말한 게임, 웹툰, 스포츠, 쇼폼, 미디어 아이들이 주로 소비하고 대화 나누는 주요 문화가 도박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인기 있는 트렌드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 도박 시스템은 그 취약점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추길까요? 네. 이벤트를 하나? 지인 추천 이벤트 들어보셨죠? 많죠 이거. 네, 이거 아마 없는 도박 사이트 없을 겁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단계 피라미드. 내가 데려온 사람이 충전하고 배팅을 하면 그 일정 퍼센트가 나한테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단 내에서 총판이 생깁니다. 총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도박업자들도 청소년을 총판으로 고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런 기사 많이 봤습니다. 네, 위험에 대한 경계와 경험이 충분히 쌓인 성인보다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게 더 쉽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야, 나 도박해서 8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벌었는데? 너도 한 판 할래? 내가 추천해주면 너 뭐 얼마 5만 원, 10만 원 충전 추가적으로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된다고? 되지. 핸드폰 좋아. 이게 애들 사이에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중독되는 그 과정이나 결과 자체도 위험한데 그로 인해서 2차 강력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박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무려 13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도박 자체가 가지는 중독성에 대한 위험
도 있지만 그 도박과 연결되는 인접 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만 잃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에도 안 좋아요. 몸에도 안 좋아요? 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과연 그 큰 돈을 따봤던 쾌감에 중독이 될까?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쵸, 아니죠. 내가 이걸 딸까 못 딸까 음.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확실한 순간에 도파민이 최대로 분비된다고 하고 그 네. 상태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 즉 지속할수록 중독되고 중독될수록 도파민 시스템은 고장나죠. 더 큰 스릴을 찾아서 그쵸. 매일매일 스릴을 느끼고 싶어서. 네, 중요한 거는 청소년은 아직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미숙한 상태죠. 아직 발달해 나가는 단계죠. 한참 발달할 때인데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패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중. 아이들 말로 하면. 네네. 근데 자꾸 고사양 프로그램 돌리고 전원 막 끄고 이러니까 오류가 나죠. 나지. 뇌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심하면 도박 외에는 다른 거에선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하거나 상담하러 오면 진짜 일상에서의 모든 흥미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도박 얘기 나올 때면 눈 반짝반짝거리고 아주 전문가처럼 얘기 잘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청소년 여러분만의 탓은 아니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점을 이용하고 유혹하는 미디어와 집단들의 잘못이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억울해했으면 좋겠고 화도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용당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내 돈과 시간 그리고 뇌 업데이트까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도박은 한번 빠지면 끊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입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양육자님, 보호자님들께 도박을 완전히 피하고 끊어내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아이가 처음 도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이제 막아주는 키퍼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으로도 하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님, 보호자, 양육자님께서 미디어를 통한 관리, 아이들 또래 집단과 있을 때 행동, 문화에 대한 관리 혹은 대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게임 속에서 자극적으로 아이템 뽑는 거 혹은 포털 사이트 이용하다 검색하다가 스포츠 도박 광고나 무료 웹툰 애니 광고 뜨는 거 혹은 친구가 추천 링크 보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온전히 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와이미가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도박 징후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료 이미지로 이제 마지막에 띄워놓을 테니 일시정지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랑 함께 보시면서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와이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와이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 항상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도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할 그날까지 우리 파수꾼 건우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